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코인마켓캡에서 기분 좋게 가격 보고 준비해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32% 상승한 900만원대, 네, 900만원을 다시 넘어섰죠. 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61%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2천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네, 시가총액 3위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1.06% 상승하며 24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알트코인들 또한 각각 두 자릿수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승이 중장기적인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나로 약 135억 원의 규모인데요. OKEX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긍정적인 소식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7,300달러 선을 일시 회복했다 나오지만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지금 하나로 900만원대, 달러로 치면 7,400달러대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자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상승에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USDT의 추가 발행 소식 및 반감기가 다가와서 그런다, 이런저런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돼서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높아져만 가는 상승률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 또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1시간 비트맥스에서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죠. 645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의 선물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선물 포지션,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예상한 숏 포지션의 뚝배기를 깨고 다닌 것이죠. 네, 좋습니다.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했던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거의 65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이제 테더가 계속해서 추가 발행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1.2억 USDT가 추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 7일 7시 10분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오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올해만 해도 지금 테더의 경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추가 발행이 됐죠. 저번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이후, 네, 테더 측에서는 추가 발행 이유에 대해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USDT의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발행을 하는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이를 지금 상승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초강세장 때 또한 USDT의 추가 발행이 엄청난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시그널이다, 매수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거래량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서 거래소에 크라켄이라든지 제미니, 비트파이넥스, OKEX, 비트스탬프, 그리고 팍스풀, 카이버 스왑 등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량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요 금융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입지가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감기에 따른 뭐 구글 트렌드 지수라든지 검색량이 바이 골드 그리고 금을 구매하라라는 이런 검색량보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라라는 검색량이 더욱더 증가했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가장 꼽히고 있을 텐데 아까 언급했던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 비트코인이 홍보라면 홍보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고 그 얘기를 들은 비트코인을 아는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봤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이 이제 반감기가 다가왔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하는 이런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거래량은 이제 반감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죠. 네, 세계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 2위인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18센트에 42,000BTC의 매수 주문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한 220원에서 250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이제 크립토 애널리스트 캡틴 SCIO가 일요일 코인베이스 호가창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게재했는데요. 네, 누군가 단돈 18센트에 42,085BTC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체결이 된 것이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래량은 뭐 0.9BTC, 뭐 0.01BTC, 5.4BTC, 뭐 3BTC, 뭐 10BTC가 안 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42,000BTC가 0.18센트에 이렇게 거래가 0.18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로 치면은 지금 미 달러로 현 시세로 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 네,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는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큰 오류이자 과부하다 꼬집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보도 시점까지 해당 비정상 거래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미디어는 중대한 기술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 코인베이스는 거래를 되돌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연 42,000BTC가 18센트에 정말로 체결이 된 거라면 이게 팩트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인 만큼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코인베이스 측에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국면이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봐야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기롭게 현명하게 넘어가는 코인베이스 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CBDC에 대한 개발 그리고 개발과 테스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올해 중점 업무로 디지털 화폐 지속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네, 6일 인민망에 따르게 되면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 인민은행 화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중점 업무로 디지털 화폐 CBDC 지속 개발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생성, 유통, 회수 등 디지털 화폐 전 발행 과정과 관련한 특허를 모두 출원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에서는 DCEP라고 불리우죠. 네, DCEP 같은 경우는 2020년 아래 올해 안에 무조건 발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가속화에 미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번에 이제 언급했던 트럼프의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미 하원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이제 약간 반려된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도 언급이 된 만큼 미국 내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CBDC를 개발을 하겠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주요 계획들
타임라인들이 꾸려졌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바로 뭐 갑자기 CBDC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아니죠.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CBDC에 관해서는 꾸준히 개발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요 정도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총 2021년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CBDC를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나 XRP 블록체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경우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CBDC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BIS가 권고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미래가 꾸려졌다, 어느 정도의 미래가 CBDC로 이제 비접촉 사회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큰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ODL 솔루션에 관해서 이제 새로운 직책을 구한다, 이런 구인이 리플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제품 로드맵 확장, 크립토 스타트업 리플사를 얘기하겠죠. 향후 세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끊임없이 채용을 하고 있죠. 가장 그 사업이,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면서 그리고 간단한 지표가 바로 직원 수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암호화자산 XRP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고위 직책 임원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중심 기금 모금 및 개발 부문인 엑스프링의 제품관리 이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업 같은 경우는, 이 직책 같은 경우는 XRP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그 역할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직책을 맡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엑스프링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개발자를 기쁘게 하면서 제품 채택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제품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리플사는 엑스프링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서 강력한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 간 팀을 이끌 제품 관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리플은 온 디맨드 리퀴리티, 이제 그 ODL 솔루션, 네, 그 예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XRP를 사용하게 되는 ODL 솔루션을 차세대 XRP 기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관리자를 고용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CBDC를 사용하고 각국 간의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리플 XRP가 지금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리플 제품 부문 총괄이 언급을 했었는데, 각 정부, 전 세계 50개 정부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중앙은행들과 리플 솔루션이 협력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리플 XRP의 가치가 높아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조금씩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리플 XRP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시점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이 생각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탈릭 부테리네 같은 경우는 트위터 가짜뉴스 별로 없다, 향후 개선도 기대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더 코인 리퍼블릭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2019년 12월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트위터를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잭 도시의 경우는 중앙 집중식 플랫폼의 단점이 악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이어지며, 둘째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대안을 만들 수 없고, 기존의 소셜 미디어 인센티브가 항상 논란이 있는 콘텐츠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또한 이제 탈중앙화는 관리와 네트워크 안정성의 우선순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분산형 플랫폼으로 옮겨간 이유는 분명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2달이라는 기간 동안 트위터를 지켜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비록 적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 나는 사실 지난 2달 동안 트위터에게 정말 감명을 받았다.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왔고 내가 가짜 뉴스를 본 몇 번은 보통 누군가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 트위터를 인용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것이 중앙 집권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을 보는 것을 결정하는 정보의 출처와 메커니즘에 대한 입력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탈중앙화는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기여가 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의 구조가 모두 중앙 집중화가 되긴 했지만 그는 블루스카이가 그것에 개선사항을 더하길 바라고 있다며 블루스카이는 비즈니스의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플랫폼의 대안으로 입증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하우스는 이제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당국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디지털 화폐 그리고 CBDC의 개발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하우스가 시장규제위원회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1호 거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은 2019년 5월 유럽에서 통과된 최초의 암호화폐 입법 패키지 중인 하나인 팩트법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AMF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금융 전문 변호사는 ICO가 스캠이냐, 스캠 단어 남용 말아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ICO는 스캠이다라는 인식이 ICO를 투자한 분들 사이에서는 그리 퍼지지 않았지만 ICO를 그냥 듣기만 한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는 스캠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데일리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금융 전문 변호사죠.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부터 암호화폐 업계에서 ICO는 스캠이라는 식의 스캠 단어 남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ICO의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공공연한 사기라기보다는 단순히 운영에 실패한 사업의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스캠이라는 용어는 명백한 사기, 고의적인 속임수, 기만 혹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정당한 돈이나 재산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ICO 사기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2018년도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이 제고가 되어서 ICO 또한 무조건 스캠이다 이런 인식은 하루빨리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테조스의 창업자는 블록체인 게임 이제 이머전트가 테조스 기반의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게 되면 캐슬린 브라이트만 테조스 공동 창업자가 조만간 공개할 그의 첫 블록체인 카드 수집 게임 이머전트가 테조스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테조스 공동 창업자 아서 브라이트만이 더 이상 테조스 기술위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는데 한 테조스 유저는 과거 여러 차례 이머전트가 테조스 기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밝힌 것은 커뮤니티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면서 지금 미 증시 3대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73%, 나스닥은 7.3%, S&P 500도 7.0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5.82% 상승을 했네요. 네, 굉장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처음에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봤죠. 마무리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1% 상승하며 900만 원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도 18.96% 상승하며 20만 9천 원대, 3위의 리플 XRP도 11.4% 상승하며 24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는 64.5%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